네, 우리가 흔히 조금 몸이 피곤하기만 해도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요. 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보통 동네 의원을 찾기 마련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일이 생긴 거라고요. 예, 어떤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이 내과의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신 통증, 두통, 불면증 등이 심해져 동네 의원을 다니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 응급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까지 왔다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설 연휴 아침이지만 집안 분위기는 적막하기만 한데요. 너 자꾸 핸드폰만 하니? 응? 핸드폰 좀 그만하지. 엄마 핸드폰만 하는 거 있으면 싫어할 텐데. 근데 엄마 하늘나라에 있잖아.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엄마랑 저요. 아들에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 속에 있습니다. 1년 전 동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숨진 이서영 씨. 온몸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삭신이 아프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여기 병원에 가서 링기르나 맞고 온다. 이유 모를 통증과 불면증을 호소해오던 아내는 여느 때처럼 주사를 맞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저기 그 병원 기록에 이렇게 보니까 프로포폴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마약도 있었던 것 같고. 아내가 잠들기 전에 맞은 주사는 프로포폴, 몰핀 등 각종 진정제와 진통제였는데요. 잠이 든 후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번 또 숨이 멈추면은 그냥 잘 보내드리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가 오랫동안 다니던 곳이라 남편도 믿기지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의료진 없이 혼자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통이 터진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50분인가? 50분까지는 봤는데 5분 상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숨을 안 쉬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죽음을 두고 의사는 본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며 의료 사고라고 인정하고 나섰지만 이미 7살 아들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단란했던 가정을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직접적인 사인일 텐데 사망 원인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나요, 박사님? 예, 정확한 사망 원인은 사실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의무기록에 보시다시피 프로포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가 한꺼번에 투여되면서 과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의사는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분 정도가 지금 감시를 안 하고 환자 혼자 방치돼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5분이라는 것은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족은 이번 사건이 예견된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또 화면으로 보시죠. 아내의 의무 기록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몇 년치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불과 뭐 한 1년 몇 개월? 1년 2, 3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갔나 싶기도 하고. 양이 많은가 봐요. 아내가 병원을 자주 찾아간 이유는 자궁암 투병 후 아내에게 시작된 심각한 불면증과 두통, 온몸을 괴롭히는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잠을 재워달라는 식으로 해서 가서 맞고 냉기를 맞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투약을 받으면서 한 2~3시간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프로포폴과 몰핀 같은 마취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고 수차례 내시경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갔더라고요. 그것도 카드 내역을 보면은 보통 14만 원, 16만 원 막 카드를 긁은 병원비만요. 근데도 2~3일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매번 약물을 이용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아내는 의사에게 여러 번 요청했는데요. 의사는 문제가 될 걸 고민하면서도 마약성 약물을 계속 처방했습니다. 의사도 나쁜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나 몰라도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가 진짜 진료를 안 하고 그 약을 안 주면은 다른 병원으로 어쨌든 갔을 거 아닙니까? 자, 글쎄요.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 자체가 진통제로서 이게 의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방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사망 당일에 예. 그 의무 기록을 보시면은 예. 오늘 잠 좀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사실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마취 전처치제이지 피로 회복제나 수면제로 써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환자분이 진료받았던 1년 3개월간의 의무 기록입니다. 외래 예. 의무 기록에서 보면 1, 2주일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이나 몰핀이라든가 예.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맞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맞으면 맞을수록 중독성이 생기는데 예. 이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안전역대가 굉장히 좁은 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조금만 과용이 되면 금방 심정지라든가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처방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참 위험한 처방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사가 올바른 진료를 했어야 한다면 어떻게 진료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동네 예.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와달라는 사람들, 환자들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에서 지금 아쉬운 점은 이런 정도 환자는 불면증이나 해결이 안 되는 통증이 있었을 때는 예. 전문적인 치료기관, 정신과라든가 이런 대학병원에 좀 진료 의뢰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은 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프로포폴은 2011년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예. 그만큼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극히 일부 의사들이 이걸 악용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해줍니다. 예. 그 이유가 프로포폴이 예. 비급여라서 마음대로 비용을 부풀려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이 쓰는 12ml짜리 프로포폴 앰플 가격이 3,700원입니다. 예. 이걸 몇십만 원까지 부풀려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습을 끊지 못하는 것이죠. 예, 지금 실제로 유족이 이상하게 여긴 부분도 바로 이 진료비 부분이었거든요. 하루에 지금 보면 13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프로포폴 가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구체적인 치료비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예. 불면증 때문에 의원을 자주 갔다는 점 예. 그리고 일반 동네 의원에서의 치료비 치고는 좀 높은 점을 비춰보면 예. 의사가 이른바 프로포폴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프로포폴 투여 후에 계속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예.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시 의무 위반으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임에도 프로포폴을 계속 처방해줘 환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잘못된 의료 행위임은 맞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송 박사님. 예,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예. 의사들 간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는 예. 안 된 일이고요. 또 하나 제도적 보완으로 환자들이 이전에 프로포폴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투약을 받았는지 하는 처방 이력 조회를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 사고를 항상 이렇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 현장에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인데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을 지킨다면 이런 의료 사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칩니다.